1분 전이 당신은 현재의 당신인가? 분자와 원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당신은 1분 전의 당신과 정확히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 물론 진정한 자아라는 것도 환상일 뿐이다. 인간을 원자와 분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새로운 물질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회전목마와도 같다. 정확히 같은 원자로 몸을 유지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매 순간 호흡으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가 하면 음식물 속 다양한 분자가 대사를 거쳐 체외로 나가거나 몸 일부로 흡수된다. 예컨대 1분에 약 4.5g의 산소를 소비한다는 사실은 미시적 관점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원자들이 우리 몸에서 상시 교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변함없이 동일하다고 느낀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우리 몸의 외형이나 조직이 갑작스럽게 교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 다른 하나는 우리 기억과 정체감이 단절없이 유지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즉 피부와 뼈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두뇌의 신경세포와 시냅스 등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나라고 믿는다. 그러나 분자적 세포적 관점으로 더 파고들면 우리 몸은 실제로 끊임없는 분해 재생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아 연속성은 어디서 오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나는 변치 않았다 라는 느낌을 주는가? 첫째, 기억이 그 답이 될 수 있다. 인간은 과거의 사건을 일정 부분 재현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기억을 통해 시간적으로 이어진 존재라고 믿는다. 중대한 사고나 질환이 없는 한 대부분의 사람은 어릴 적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동안의 기억을 내거두로 간주한다. 이는 단절 없이 쌓인 경험들과 감정이 자아를 구성한다는 느낌을 준다. 둘째, 우리의 뇌 자체가 큰 손상을 입지 않는 한 대뇌피질이나 신경 연결 구조가 계속 작동한다는 점도 연속성을 지탱한다. 예컨대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 깨어나도 이전 기억을 어느 정도 회복한다면 주변에서도 여전히 그 사람으로 대우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나 질병, 뇌 손상이 심할 경우 기억이나 성격이 크게 변해 가족들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증언하게 되기도 한다. 이는 자아가 단일하고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상당 부분 두뇌의 물리화학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철학자 데릭 파핏은 순간이동, 기계를 등장시킨 사고 실험으로 정체성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설명했다. 이 텔레포터는 사람을 분해한 뒤 다른 곳에서 동일한 형태로 재조합한다. 만약 원본을 파괴하고 복제본을 목적지에 만든다면 그 복제본이 나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혹은 기계 오류로 원본도 그대로 있고 똑같은 복제본이 동시에 생긴다면 과연 어느 쪽이 진짜 나인가?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면 평소 우리가 말하는 단일한 자아가 실제로는 모호하거나 환상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뇌도 끊임없이 세포가 교체되고 신경 연결이 재조정된다. 결국 우리는 계속 같은 사람이라는 믿음은 텔레포터라는 극단적 가정 앞에서 쉽게 흔들린다. 결과적으로 순간이동 기계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은 과연 나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성립하는가? 이다. 17자아를 붙들고 있는 가장 굳건한 끈이 기억이라고들 말하지만 기억 자체가 몹시 불안정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자동차 사고 장면을 보여준 뒤 참가자들에게 사고를 묘사하는 특정 동사를 제시하고 충돌 속도를 추정하게 했다. 그랬더니 산산조각으로 박살나다 같은 과장된 동사를 들은 이들은 실제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말하거나 존재하지도 않은 유리파편을 봤다고 진술했다. 이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언어적 암시나 분위기에 따라 기억이 조작 변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거짓 기억 증후군은 더 극단적이다. 최면술이나 심리치료 과정에서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다라는 잘못된 기억이 주입되어 실제로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음에도 강렬한 트라우마적 기억을 형성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 거짓 기억은 환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때로는 무고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법적 사회적 불이익을 안긴다.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역시 어떤 식으로든 수면장애, 마비, 환각 등을 겪은 뒤 이러한 기억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실제로 그들의 뇌와 몸은 이 기억에 반응해 땀을 흘리고 심장이 뛰는 등 공포 반응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정확히 녹화해두는 장치가 아니며 암시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현대 신경과학은 자아가 한 사람 안에 단일하게 존재하는지 혹은 여러 층위로 분산되어 있는지 새롭게 조망한다. 대표적으로 거울 신경세포는 내가 어떤 동작을 할 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동작을 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똑같이 활성화된다. 이는 우리의 두뇌가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자동으로 내재화해 모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덕분에 우리는 상대방의 기분을 짐작하고 공감하며 언어와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킨다. 어느 한 개인의 자아는 사실 타인과 완전히 단절된 섬이 아니라 상호 반응하는 신경 메커니즘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한다는 의미다. 또한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우리의 자아를 핵심 자아와 확장 자아로 나눈다. 핵심 자아는 지금 이 순간 감각과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확장 자아는 기억과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더욱 넓은 시간축을 다룬다. 이 메커니즘이 무너질 경우 예컨대 전두엽 부위가 손상되면 겉보기에는 기억이나 지능이 그대로여도 성격이나 기질이 급변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사례도 발생한다. 자아는 고정되어 있으며 평생 동일하다.
나는 전통적 믿음은 법과 도덕 체계에서 큰 역할을 했다. 평생 책임 또는 처벌이 가능하려면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이 곧 현재 이 재판장에 서 있는 이 사람과 동일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학적 의학적 연구는 심각한 뇌 손상이나 정신질환 혹은 시간이 누적된 변화를 고려했을 때 엄연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라는 주장이 완전히 허황된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10대 시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십 년 뒤 지금의 나는 그때와 다르다. 고 주장하는 경우가 실제로 법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할 것인지, 도덕적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등은 여전히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복잡한 영역이다. 다만 정체성이 절대 불변이라기보다 연속적 흐름 속에서 재구성된다는 과학적 통찰은 미래의 법적 판단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지 모른다. 끊임없이 재탄생하는 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결국 분자적 변화나 기억, 신경 메커니즘, 심리적 영향 등으로 인한 자아 변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자신은 놀라울 정도로 유동적 존재다. 1분 전의 당신과 현재의 당신이 정확히 같은가? 라는 물음에 대해 과학적 사실들은 엄밀히 따지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속적인 자아를 느끼며 살아간다. 이는 인생을 일관되게 영위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법과 도덕적 책임을 매기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자아를 영혼이나 불변적 실체로 간주하기보다 일련의 기억과 신경활동 그리고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함께 만들어내는 일종의 패턴으로 볼 수도 있다. 이를 인정하면 우리는 매 순간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확장하게 된다. 자아가 신성불가침한 어떤 것이라기보다 매일 조금씩 변해가는 흐름임을 안다면 고정관념에 매달리기보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을 환원적 기계나 단순 분자로 격화시킨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아를 불필요하게 신비화하지 않고도 충분히 존엄을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든 것은 계속 바뀌고 이 변화 속에서 스스로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매일의 순간이 전보다 더욱 소중해진다. 그리고 이 과학 철학적 통찰들은 기억 조작이나 불완전한 증언, 법적 책임, 심리치료 등 실생활에도 직결되는 문제들을 다시금 깊이 고민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분자와 원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완전히 똑같은 자아를 유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기억과 큰 손상이 없는 한 유사하게 유지되는 뇌의 구조, 그리고 타인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어우러져 연속된 나라는 감각을 만들어낸다. 이 감각은 철학과 법, 심리학 분야에서 오래된 문제이자 앞으로도 끊임없이 논의될 주제이다. 무엇보다 이 논의를 통해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사실이 단지 허무주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해방감과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